자, 이번 시간은 JSP 기본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P 기본 문법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꼭 기본 문법에서 알아야 될 부분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석 부분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어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시어는 이 JSP 파일의 속성들을 기술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페이지 지시어라고 하는 부분과 include 지시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자바 변수라든지 아니면 자바 메소드의 결과값을 이제 그 HTML의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립틀릿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JSP 파일에 삽입되는 자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석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주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소스 안에 텍스트로 된 간단한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실행은 하지 않죠. 실행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HTML 주석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HTML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꺽쇠, 느낌표, 대시대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엮이면 요거는 HTML 주석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JSP 주석에서는 꺽쇠 퍼센트 대시대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 사이에다가 문장을 넣으면 웹브라우저, 즉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웹브라우저로는 전달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JSP 문서 안에서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준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chap01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chap01 압축을 푸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우리 만들어 놓은 그 JSP 북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웹 콘텐츠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 페이스트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CHP01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사가 될 것이고, 이 안에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는 이 샘플 프로그램들이 여기 안에 쭉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SEC01에 있는 comment.jsp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 설명을 잠깐 하자면, 우선 여기 보면 지금 바디 안에 HTML 태그 바디 안에 이거 HTML 주석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JSP 주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지금 JSP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HTML 태그로 해서 내용에 보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 소스 보기 웹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번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지금 HTML 주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JSP 주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JSP가 실행하는 그 위치 자체가 서버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 결과가 PC에 있는 웹브라우저로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JSP 주석은 우리 웹브라우저에 내려온 곳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시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시어는 JSP 파일의 어떤 속성을 지정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지시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페이지 지시어라는 것은 JSP 컨테이너가, 즉 JSP 엔진과 관련된 엔진에서 올라가는 그 컨테이너가 우리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필요한 속성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JSP 페이지가 있으면 맨 앞에 이 코드를 위치시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지시어라는 것은 실행 코드는 아닙니다. 실행 코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적용을 해야 될 문법 자체는 꺽쇠 퍼센트 앞에 퍼센트를 붙이고 여기다 골뱅이를 붙여 놓으면 요거는 페이지 지시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하고 속성명 이꼴 속성값, 속성명 이꼴 속성값이라는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개 속성을 한꺼번에 기술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을 여러 줄로 하나씩 나누어서 작성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을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속성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또 설명을 한번 하자면, 먼저 랭귀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기본 설정은 자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클립스 우리가 환경 설정할 때 다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즉 우리가 JSP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이 페이지 지시어의 랭귀지가 자바다라고 해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라고 하는 또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도 임포트해서 자바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자바 클래스를 사용할 때, 즉 자바 지정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바 클래스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임포트를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JSP 내에서도 어떤 그런 자바 패키지나 클래스를 쓰고자 한다면 이 임포트라고 하는 페이지 지시어 속성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제인데 페이지 임포트 이퀄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특정 자바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자바의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콘텐트 타입이라는 또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JSP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기 위한 콘텐츠 유형들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어떤 유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 설정은 우리가 이클립스 환경 설정 때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나 HTML이다라고 해서 콘텐츠 유형을 지정해줬고, 또한 한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UTF-8을 적용해 주는 것을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이클립스에서 자동 생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인코딩에 대한 속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선 JSP 파일 인코딩에서 주로 이제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이 UTF-8이라고 표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UTF-8이라고 하는 표준을 지정을 해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러 페이지와 이즈 에러 페이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 오류 처리에 쓰이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은 이 JSP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다가 이것도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면에 막 영문자로 익셉션에 대한 메시지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좀 눈에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류가 익셉션이 나는 경우에는 별도 페이지에서 좀 화면에다 이쁘게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익셉션이 났으면 그 익셉션에 대한 정보 자체도 우리가 꼭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에라 페이지 속성은 에라가 발생을 시키는 해당되는 JSP 페이지 자체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명시를 해줄 때는 에라 페이지 이꼴 어떤 오류 처리를 해주는 파일 JSP를 지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류 처리를 해주는 요 파일에는 속성을 isError page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 안에서 이 exception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isError page equal true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와 페이지 지시와 관련되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실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integer.parseInt라고 해서 정수 자체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은 정수로 당연히 변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exception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처리해 주는 부분에서는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요 위에 보면 error page equal error.jsp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쪽에 있는 error.jsp에서 처리를 해라 라고 지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error.jsp를 한번 또 볼까요? 자, error.jsp를 보니까 지금 isError page equal true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처리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 문의하세요. 빠른 시일에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문자열들을 줬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 exception 클래스에 있는 필드에 있는 그 정보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java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고 해서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시키는데 exception이 났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지시어가 아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공이 error.test.jsp, error.jsp에 보면 랭귀지는 자바다. 즉, 이 JSP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는 자바다.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나 HTML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이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은 UTF-8로 인코딩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은 자바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시어 중에서 include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include 지시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현재 JSP 파일에다가 다른 HTML이나 또는 다른 JSP를 포함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실행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사용할 때는 include 파일 equal 포함할 파일 이름을 명시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 포털 시스템 같은 데 보면 이제 화면들이 나오면 여기 지금 보면 네이버 예제를 갖다 놨는데 포털 화면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그런 조각조각 난 화면들이 조합돼서 한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JSP 파일로 만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좀 화면 모듈화를 시켜서 다른 쪽에도 좀 사용하고 좀 이러는 용도들을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도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통상 크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HTML이나 JSP들을 인크루드 시켜서 포함해서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하나처럼 한 화면처럼 보이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 보면 네이버 같은 것들을 보면 중간에 광고하는 배너 화면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 다음에 또 뉴스 나오는 부분, 또 쇼핑하는 부분 등등해서 여러 개 어떤 기능 단위로 나누어진 화면의 조각조각들이 뭉쳐서 전체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 결과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니까 위에 include test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include 파일에서 menu.jsp, news.jsp, shopping.jsp 라고 하는 세 개의 JSP를 include 시켰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menu.jsp에는 게임, 쇼핑, 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include 돼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 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news.jsp 부분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쇼핑 정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shopping.jsp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소스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menu.jsp가 있어야 할 부분에는 이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news.jsp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hopping.jsp는 여기는 이 부분이 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포함해서 하나의 JSP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웹브라우저 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면 자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먼저 menu.jsp를 보면 뭐 간단해요. menu.jsp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news.jsp도 이런 내용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shopping.jsp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조각조각 나 있는 JSP를 include underbar test.jsp에서 전부 다 include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표현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식은 JSP가 실행을 서버에서 한다라고 했죠. 서버에서 실행을 할 때 실제 실행은 JSP 코드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JSP 내에 자바 프로그램들이 막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 자체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변수라든지 이런 곳에 값이 저장이 될 것이고요. 또는 내가 자바 메서드에 대한 결과값을 뭔가 그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 자바 메소드 자체를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서버에서 실행을 하면서 실제 HTML 문자열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표현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변수를 만약에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퍼센트하고 이퀄하고 그 변수명을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의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즉 또는 필드를 여기다 놓고 싶다면 어떤 점으로 연결돼서 해당되는 클래스, 즉 뭐 실행하는 단계니까 클래스가 객체가 됐을 테니까 그 특정 시점에 객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클래스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 변수점 메서드명 또는 필드명으로 여기다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쓰지는 않는데 어떤 수식이나 문자열 자체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 쌍따옴표로 묶였으니까 요건 그대로 문자열로 처리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는 문자열 연결야죠. 그래서 연결을 시키자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 플러스 2니까 요거는 이제 숫자로 생각해서 더해달라. 플러스를 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표현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초기 JSP 때 사용했던 방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런 표현식보다는 표현 언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표현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설명하고 실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공해주는 그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거 뒤에 이제 스크립틀릿 자바 코드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꺽쇠, 그 다음에 퍼센트 이퀄하고 i라고 하는 여기는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고 계속 여기를 반복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에 따라서 1, 2, 3, 4, 5, 4, 5, 6, 7, 8, 9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그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이 변수에는 계속 뭔가 값이 있었겠죠. 그러면 JSP가 실행되면서 그 결과값 자체를 그대로 여기에 있는 값을 자체를 HTML 문자열로 싹 바꿔줬다라는 것이죠. 바꿔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부분은 스크립틀릿 설명을 하면서 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립틀릿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틀릿은 뭐냐면 JSP 파일에 삽입되는 자바 코드예요. 자바 코드예요. 그래서 꺽쇠 퍼센트하고 그 안에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바 코드들을 여기다 막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통상 자바라고 하는 자바 코드 내에 임포트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시어, 페이지 지시어 부분에서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 외에 순수하게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변수에서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등등 하는 기본적인 자바 코드 자체를 JSP 사이에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 스크립틀릿은 JSP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왜 좀 권장을 하지 않냐면 지금 스크립틀릿을 쓰게 되면 이 JSP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자바 코드 막 섞여 있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건드려서 프로그램을 해야 될 사람이 이제 화면 개발자, 뭐 디자이너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자바 개발자들이 다 같이 붙어서 하나의 .js 파일을 막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초창기 이제 이 JS 개발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스크립틀릿을 안 쓰고 뭐 JST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나와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 정도에 또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스크립틀릿을 쓰게 되면 프로그램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안에 프로그램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걸 작성을 해보면서 또 느끼고 또 이렇게 다른 또 레벨로 그러니까 수준을 올려서 변화되는 형태대로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예제에 있는 이렇게 꺽쇠 퍼센트 붙여서 이 안에 자바 코드가 들어간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프로그램을 또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표현식 설명했던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 보면 지금 꺽쇠하고 꺽쇠 하나,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냥 i는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하나씩 i를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는 형태대로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표현식에서 봤듯이 요 i라고 하는 요 변수 자체를 표현식으로 표현을 해서 실제 그 값을 이제 HTML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열로 변경시키는 이 부분들이 삽입이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시작을 했으니까 요 반복에 대한 부분 닫아주는 갈로를 여기다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HTML 형태대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안에 사이에 HTML 코드와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자바 코드가 이제 막 혼용이 돼서 이 안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면서 i라고 하는 반복 변수를 그대로 출력한 것이고요. 요거 한번 소스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소스 보기를 하면 지금 요것은 이제 실행한 결과죠. 실행을 하기 위한 JSP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것의 실행 결과가 바로 나타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실행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실행에 필요한 이런 코드들은 다 없어지고요. 여기서 실행된 결과, 즉 실행된 결과라고 해봐야 뭐 i라고 하는 변수를 1씩 증가시키면서 그 결과값을 표현식으로 기술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반복해서 찍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JSP 기본적인 문법, 기본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JSP 초창기에 나왔던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이제 예제 프로그램들을 한번씩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